안녕하세요. PD님 자주 보니까 이제 정들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또 어떤 거죠? 오늘의 주제. 네. 사실 저번 시간에 좀 대박 나는 띠를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번엔 좀 반대, 좀 조심하자는 의미로. 조심해야 되는 띠. 2022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 아하. 올해 조심해야 되는 띠는요. 네. 토끼, 닭, 원숭이에요. 토끼분들이요. 모든 일이 안 풀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되려 무덤 속에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굉장히 힘든 한 해거든요. 네. 특히 이제 24세 김효생 분들은 사람의 인덕이 없는지라 등 뒤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배신 배반을 당하게 된다 소리가 지금 나옵니다. 한마디로 내가 믿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갖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되려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 별로 알고는 있었으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한 사람들, 그리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는 거예요. 대려 내가 마음을 줬고 의지했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을 수 있다 소리가 지금 나오니까 꼭 그 점에 있어서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72세 신묘생 분들은 금전에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돈이 다 깨진다 소리예요. 내가 아파서 병원비로 들어가든 사고를 당해서 돈이 들어가든 아니면 자녀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든 돈 깨지는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돼서 좀 많이 한 해 힘드시겠지만서도 대려 내가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러니 다른 것보다는 건강적인 부분을 잘 챙기셔서, 흔히 이 운이라는 건요 세옹지마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올해를 되려 그냥 겨울이다, 엄동설왕 같은 겨울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라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겨울 지나면요 꽃피는 춘삼월 따뜻한 봄날 옵니다. 그러니 꼭 그 점에 명심하셔서 희망, 용기 잃지 마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다음이 닭띠분들이에요. 닭띠분들이 관제, 사고수가 많습니다. 사실 닭띠분들 작년에 삼재였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2022년까지도 이제 연장이에요. 되려 삼재가 낫겠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지금 전하면서도 되려 제가 이제 직설적인 사람이라 탁탁탁 전하는데 저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막 좀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건 해야 되니까요. 특히 30세 개유생 분들은 억울한 일, 흔히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명을 써서 법원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고, 나는 작게 잘못을 했는데 이게 되레도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부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퍼지 같다 소리가 나오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시비를 걸어. 흔히 닭띠분들한테요. 지나가다가 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옆에 가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날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억울하고 정말 기가 찬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라, 30세 개유생 분들이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겠다 소리가 나오니까 꼭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이제 54세 기후생 분들, 이분은 더 첩첩산중입니다. 관제와 사고수가 같이 들어오는 형국이라 집안 식구들 중에 민사, 형사 이런 부분에 휘말리는 구성원들이 나와서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하시겠고, 본인은요 흔히 사고수가 굉장히 강해요. 교통사고, 뭐 낙마 아니면 그 외에 사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사고를 당한다 소리가 나와서, 그리고 병상에 들어 눕갔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집안은 집안대로 뒤집어지는 형국이고 본인은 본인대로 어떻게 나설 수도 없는 형국이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겠다 소리가 지금 나오니, 54세 기후생 분들도 올해 꼭 잘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계속 그런다 소리가 아니에요. 되려 랜덤이잖아요. 이게 삼재였다가 또 운이 좋게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근데 되려 랜덤처럼 안 좋은 운에 걸린 것 뿐이에요. 그럼 또 이게 지나가면 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안 좋았던 일들도 회복이 된다 소린 거니까 꼭 그 점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원숭이 분들, 이분들은 뭐냐면 이 토끼띠, 닭띠 분들이 처음부터 뭐가 안 풀리니까 되려 이분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한다든지 자포자기를 할 건데, 이 원숭이 분들은요 희망 고문이에요. 일이 잘 진행이 되다가 엎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괴로울 수가 있거든요. 탑을 쌓았는데 계속 그렇죠. 무너지는 거네요. 네. 근데 잘 쌓아오다가 차라리 노력이라도 안 했으면 덜 억울할 텐데 99% 다 해왔다가 1% 직전에 무너져 버려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라 이게 더 어떻게 보면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가요. 목적지가 보였는데 다 왔는데 놓치는 거랑 목적지가 저기 멀리 있는데 뭐 놓치는 거 사이즈가 다르겠죠. 충격이 여파가요. 이제 19세 갑신생 분들은 의도치 않은 일로 그러니까 자기의 언행 행동 무관한 거예요. 의도치 않는 일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요. 다 전부 다 리셋 0이 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그 다음 43세 경신생 분들은 야 한순간의 실수로 다 잃어요. 그 정도인가요? 돈도 사람도 명예도 지위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꼭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흔히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성적으로 누구보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이게 선택하게 되잖아요. 이게 점차 여파가 커진다 소리예요. 그래서 꼬이고 나비 효과처럼 그렇게 작은 바람으로 시작돼서 태풍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제가 전해드리는 거고요. 67세 분들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흔히 없었던 병이 생기거나 있었던 병이 악화가 되고 몸으로다 칼을 대는 형국이 분명하다 소리가 지금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걱정이 된다 말씀이 나오는 게 병을 병을 발견해서 고쳐도 자칫 잘못하면 후유증 장애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67세 우리가 병신생 분들은 병원을 잘 다녀라 몸 관리를 하라 이것보다도 좋은 흔히 나랑 4대가 맞는 병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잘 맞는 곳을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려 자칫 잘못되면 의료사고도 날 수가 있는 거고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되려 또 어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이제 토끼띠, 닭띠, 원숭이띠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건데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되려 내가 뭐 잘 돼야 되겠다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충 해도 돼 솔직히 얘기를 해서요. 왜냐면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되면 우리가 더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셔도 되고 올해는 슬랙스하게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되려 내가 1,000만 원 잃을 애군인데 500만 원만 잃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올해 한 해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이 시기도 지나가는 거고 저 또한 불 속에서 터미네이터처럼 살아왔어요. 피닉스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지나간다.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더 용기 좀 가지셨었으면 좋겠어요. 좋아해. 아무것도 아니야. 고백하기 두려운데 내 고백 결과 미리 알 수 없을까? 해결했어.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그래도 2022년에도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나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있죠. 올해 아시다시피 또 삼재가 새로 들어오는 해잖아요. 그죠? 물론 삼재에 들어올 때는 모두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올해 가장 특히 조심해야 되는 나이 띠는 올해는 아마 20대보다는 30대, 40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조심해야 되는 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30대, 40대에 가장 그 큰 일을 꾸밀 수 있는 나이가 사실은 3, 40대거든요. 그리고 또 조바심도 날 수 있는 나이예요. 사실은 3, 40대가 내 미래가 어떻고 내 앞으로의 그 장래가 어떻고를 가장 많이 또 걱정해야 되고 또 30, 40대 되면은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정에 대한 것도 걱정이 많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 걱정도 많이 하실 거고 배우자 걱정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올해는 30대, 40대가 조금 좀 조심 좀 하고 잘 살펴보고 가는 그런 나이가였으면 좋겠어요. 10대, 20대가 물불을 못 가린다 그러면 30, 40대는 약간 주춤하는 나이긴 해요. 근데 너무 주춤해서는 안 돼요.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좀 저지르고 들이대는 것도 좋아요. 추진력 있게 한번 밀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유독 조심해야 되는 거는 딱 30. 앞으로 나갔는데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나갔어요. 분명히 열심히 모든 걸 했는데 돌아보면은 나중에 보면 올 연말 끝날 때 보면 제자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30대 되는 분들 생각을 무슨 일을 저질더라도 조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러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이 되는 남자분들 올해 좋아요. 40이라고 다 안 좋다는 게 아니고 30, 40대가 조심해야 되는데 딱 30이 올해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할 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나이 40대 되는 문서 잡을 운도 들어와 있으니까 나이 40이 되시는 분들 기운 가지세요. 올해 문서 잡습니다. 결혼 못하신 노충강님들 결혼 반드시 할 것이고요. 자손을 바라는 분들 자손도 생길 것이고 집을 마련하고자 했거나 아니면 어떤 점포를 마련하고자 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 올해 추진해 보세요.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선생님 50대 이후분들은 괜찮나요? 50대, 60대는 나이가 들면서는 저지르는 것이 조금 둔해져요. 조심도 그만큼 하겠죠? 그래서 나쁜 것도 아마 더 덜 할 거예요. 훨씬 덜 할 거예요. 또 사람을 여럿이 만나다 보면은 사람에 대한 그런 눈도 가져져요. 사실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가져고 판단할 수 있는 눈도 50대, 60대는 다 가져져요. 그러니까 30, 40대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30, 40대가 가장 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조금 조심해서 천천히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업무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도 모르는데 적성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네. 2022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나 나이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쥐띠는 15, 39, 그 다음에 51 나이가 있고요. 용띠는 23, 35, 그 다음에 47, 그 다음에 원숭이는 19, 31, 그 다음에 43 이런 나이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뭐 삼재도 삼재지만 나라가 어려운 시국에 다 삼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국민이 다 삼재다. 네.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밝게 할 수 없는 게 코로나 시기에 지금 다 어렵고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많고 맨날 힘드신 분 여기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 삼재가 생각밖에는 들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런 그 삼재에서 뭐 안 좋은 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소신 발언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서 조금 국민들이 안정되고 힘을 많이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벌써 1년 반이 넘었거든요. 나라에서 여러 정책들 문제로 국회의원들 의견 충돌이 되게 많은데 입법 통과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들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 국회의원 줄인 돈으로 서민들 먹고 살게끔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번에 정부 지원금이라서 뭐 25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솔직히 의미는 있다고는 하나 그냥 주먹구구식의 현실적인 그냥 대책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대책안보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좀 강화시켜서 나라가 좀 잘 살 수 있게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제대로 도움을 줬으면 자영업자들이나 실업자들이나 이런 게 줄었을 텐데 근데 요즘 들어서 자살률도 많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국회의원들이 되게 많으니까 입법 통과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법 통과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국회의원도 좀 줄이고 그 국회의원들 줄이면 그 월급이라도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보장될 수 있게 많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대통령이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가 좀 잘 돌아갔으면 좋겠고 꼭 여론몰이가 돼야 꼭 입법이 통과되는 그런 현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몰이가 꼭 되고 나야 입법이 통과되는 그런 현실은 좀 그만 좀 주먹구구식은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그래도 앞에 좀 조심해야 되는 띠를 설명해 주시긴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그중에서 혼재가 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삼재가 끼신 분들은 어디 가서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삼재풀이들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 그리고 저희 뭐 무속인들 많이 찾으시고 요즘에는 더 힘들다 보니까 무속인 분을 되게 많이 찾으세요. 근데 진정성이 있게 마음을 알아주는 무속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신내림 받기 전에 여러 무속인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정말 자기한테 맞는 무속인, 그런 무속인을 찾아가야 되는 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잖아요. 네. 본인과 이제 무속인 선생님과 맞는 그런 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선생님께서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광고들을 보더라도 이게 정말 자기 마음에 끌리는 무속인이 있거든요. 네. 그런 무속인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좀 더 그런 마음들, 힘든 마음들, 더 고민들 그런 걸 많이 들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에도 뭐 솔직히 팜플렛이나 뭐 이런 광고들 매체들을 많이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본인의 답답한 마음, 그리고 힘든 마음, 그리고 그런 소가리들 그런 걸 잘 알아주는 무속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즘 들어서 많이 무속인을 찾으시는데 그런 무속인을, 진정성 있는 무속인을 찾으셔서 자기의 올바른 정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 반이 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들 지금 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실업률도 되게 많아지고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원청에서 이렇게 400만 원 받아서 예를 들어 하청으로 가면은 200만 원 받듯이, 그리고 항상 불합리한 게 보면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하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라가 조금 안정될 수 있게 조금 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시국에 다들 힘내셔서 조금 더 힘내셔서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나라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